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당을 줄이자 카이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당을 줄이자 실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식생활이 가공식품, 즉석식품, 외식, 배달식이 주류가 되면서부터 식품 첨가물의 섭취가 급증하게 되었어요. 이제 부제를 붙이기를 내 몸을 서서히 죽이는 독이라고 해봤는데요. 좀 섬뜩하지 않으신가요? 당장에 먹으면 죽는 독이라고 한다면 아무도 먹을 사람이 없겠죠. 하지만 이거를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섭취하다 보면 10년 뒤, 20년 뒤에는 우리 몸에 분명히 독으로 작용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의하는 식품 첨가물은 식품을 제조, 가공,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식품이 변질되는 것을 막아주고 맛이나 색을 좋게 만들어주는 가공식품을 만들 때 필요한 성분이지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광주광역시 교육청 자료를 가지고 와 봤어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설명이 돼 있죠. 이렇게 그림 속의 아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식품에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이제 즐겨서 사 먹는 음식들이고요. 첨가물의 종류는 원래 용도별로 31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10가지가 소개되어 있어요. 네, 하나씩 간단하게 보시면요. 방부제, 보존을 오래 하기 위한 거고, 자, 감미료, 아시다시피 단맛을 내기 위한 거예요. 화학 조미료 보시면 이제 우리 보통 MSG라고 하는 것, 향미 증진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식품 색깔 내기 위한 착색제, 그리고 식품의 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발색제, 그리고 팽창제는 뭐 반죽의 부피를 증가하기 위한 거고, 산화 방지제는 그 식품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탈색제, 표백제라고 하면은 뭐 좀 이해가 되시겠죠? 식품 색깔을 희게 하는,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요.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살균제, 그리고 안정제, 응결제. 안정제는 어떤 일정한 농도나 제형으로 보존하기 위한 질감 개선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응결제는 식품이 응고되도록 해주는 첨가물입니다. 아, 정말 많네요. 식품 첨가물은 과연 안전한 걸까요? 식품 첨가물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독성 시험을 한 후에 임상 시험을 거쳐 식품에 첨가되는데요. 실제 가공식품에는 일일 섭취 허용량보다 적은 양이 첨가되기 때문에 적당량의 식품 섭취는 안전한 섭취라고 식품안전의약처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식품 첨가물의 일일 섭취 허용량, 이걸 ADI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일생 동안 매일 먹더라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체중 1kg당 일일 섭취량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ADI에서 정한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이 사용되도록 식품 첨가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식품 첨가물은 건강에 위해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현대인의 식단을 봤을 때 이게 이런 가공식품을 하루에 하나만 먹지 않는다는 거죠. 아침에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50여 가지의 첨가물이 들어있는 김밥 한 줄을 먹었는데 점심에 만약에 또 햄버거 먹고 저녁에 또 뭐 짜장면을 먹었다 이러면 첨가물 섭취가 최소 하루에만 200가지가 넘어가죠. ADI로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정말 안전한가 이거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이렇게 많은 종류의 식품 첨가물을 자주 먹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칵테일 효과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이제 칵테일 효과란 여러 첨가물을 동시에 섭취했을 때 이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현상을 뜻하는 말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햄, 소시지, 베이컨 이런 육가공품, 방부제로 쓰이는 아질산 나트륨이죠. 이제 음. 이 아질산 나트륨은 그 자체로도 발암 물질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다른 방부제인 소르분산 칼륨과 만나면 이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에틸 니트롤산이라는
더 강력한 발암 물질이 생성된다고 해요. 자, 소르본산 칼륨은 우리가 즐겨 먹는 어묵에 많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방부제이고요. 그러면 이제 햄과 어묵을 같이 먹는 대표적인 메뉴가 하나 떠오르겠죠. 김밥이요? 아, 김밥이네요. 더군다나 예.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요리해 먹을 때는 이렇게 햄하고 어묵하고 같이 어 볶아서 내는 요리도 많이 하는데요. 이런 게 정말 위험하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음. 그리고 오래전에 멜라닌 분유 파동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이것도 대표적인 칵테일 효과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요. 멜라닌의 단독 섭취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멜라닌이 우유랑 섞이면 이게 시아누르산과 결합해 신장 결석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아. 그때 사건으로 4명 유아가 죽고 또 신장 결석이나 신부전 환자가 거의 53,000 명이 나타났다고 하던데 진짜 안타깝네요. 근데 이 칵테일 효과를 현실적으로 연구하는 게 어렵죠. 음. 새로운 첨가물 개발하거나 기존에 있는 첨가물의 유해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이게 어떤 조합이 어떻게 위험할지 예상하고 맞춰서 연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의 칵테일 효과 연구는 사후 약방문식으로 뭔가 문제가 이미 생겼는데 조사해 보니까 이거랑 이거랑 함께 먹은 게 문제였더라 음. 하는 연구 결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가공식품을 먹지 않거나 적게 먹는 식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식품 첨가물을 많이 먹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또 광주광역시 교육청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성격이 괴팍해져서 막말과 나쁜 행동을 하게 된다. 기분이 우울해져서 울게 된다. 아토피 피부염으로 가려워진다. 또 살이 쪄서 비만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장 건강이 나빠지기 때문이에요. 식품 첨가물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장 얘기를 왜 하지 싶으실 텐데요. 사실 이 가공식품들, 특히 식품 첨가물들이 우리 장에 들어가면 그 장내 세균총의 불균형을 야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장내 유해균이 많아지고 또 장내 유익균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나타나게 되는데 당이 안 좋아지면 대사 기능이 떨어져서 살이 찌게 되고요. 또 면역력이 떨어져서 아토피 피부염도 생겨요. 거기다가 장내 유익균이 이렇게 우리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을 만들게 되는데 그 유익균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 기분이 우울해지게 되고요. 결국 이 막말과 나쁜 행동을 하게 된다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 현재 식품 첨가물 표기를 하는 데는요, 식품 완전 표시제가 적용이 되는데 이게 2006년도부터 도입이 됐다고 해요. 이제 가공식품 속에 든 첨가물을 포함해서 모든 원료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2006년도 이전에는 그냥 주 원료 5가지만 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표기 상황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 완전 표시제와 함께 일괄 표시제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일괄 표시제라는 거는 그 여러 가지 첨가물을 넣어도 이 사용 목적이 같으면 그 용도명 하나만 적어 주면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유화제, 산도 조절제, 또 향료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거는 여러 가지를 함께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화제 하나에 여러 가지 뭐 탄산, 칼륨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유화제가 있는데 그걸 여러 가지 썼더라도 그냥 유화제라고 표시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도 좀 양심적인 업체들은 이런 걸 가급적 원래 원료명으로 다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이거 말고도 식품 첨가물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거를 면제 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그 캐리오버에 해당하는 사항이에요. 여기 불고기를 우리가 먹는다고 하면 불고기에는 기본적으로 간장이 들어가죠. 그런데 시판 간장에는 수많은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최종 산물인 불고기 표시에는 간장이라고만 쓰면 된다는 거죠. 그 간장 속에 들어있는 첨가물까지는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또 여기 편의점 김밥에 들어가는 단무지는
사카린 나트륨 합성 색소 그리고 화학 보존료 등이 들어가지만 김밥의 원재료명에는 단무지 이렇게 끝난다는 거죠. 이런 게 캐리오버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해당 물질이 제품에 잔존하지 않을 때에는 면제가 된다고 해요. 이제 도시락 포장된 샐러드용 야채나 과일이 대표적인 식품인데요. 이 채소나 과일이 잘린 부분이 꽤 오랜 시간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치아염소산 나트륨이라는 살균제가 사용되는데 최종 제품에는 그 물질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게 건강을 위해서 간편식 샐러드 많이 드시는데 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네요. 또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이렇게 통조림으로 가공된 밀감을 보면 속까지 이제 다 벗겨져 있잖아요. 이건 염산을 사용해서 껍질을 녹여내고 그 염산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카제인 나트륨을 넣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밀감 통조림 최종본에는 염산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를 굳이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남아 있지 않다고 봐도 될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거죠. 세 번째는 비포장 제품 또는 매장에서 직접 제조한 제품의 경우에는 표시 면제가 됩니다. 네, 대표적인 게 반찬 가게, 빵집, 뭐 김밥집, 도시락집이 있겠죠. 음. 포장되어서 나오는 상업용 빵에는 의무적으로 이 첨가물들을 표시해야 하지만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서 진열한 식품에는 이 표기가 면제되는 거예요. 큰 빵집의 경우에는 뭐 원재료명, 원산지까지는 표시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식품 첨가물까지는 의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대부분은 제빵 계량제 같은 첨가물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네. 또 네 번째 이제 포장 크기가 작은 경우에요. 이건 포장 크기가 작다 보니까 그 안에 원재료물 다 쓸 수가 없어서 그 이 조그만 것들을 다 모아 놓은 큰 통에만 표기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히 껌, 사탕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은 첨가물이 쓰이거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식품 첨가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표기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자주 사 먹는 가공식품에서 어떤 식품 첨가물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또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쑥쑥, 뇌 똑똑, 몸 튼튼, 아랑줄 실천하세요. 네. 우리 아이들이 알레르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아당줄 먼저 실천해 보세요. 감사합니다.